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도 문득 어떤 말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말입니다. 누군가가 던진 짧은 한마디. 그 말은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마음속에서 다시 울립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요. 저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형제 자매 사이에는 어떤 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농담처럼,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상대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재산 문제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느 날 식탁에서 던진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지만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조용해지고 동시에 더 예민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장난 같은 언어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는 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언어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무례하게 말해도 우리는 하루면 잊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던진 한마디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존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어느 식당에서 우연히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그 말은 분명 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생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아직도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끝났고 둘은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알았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흘러나오지만 누군가의 마음에서는 돌처럼 가라앉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그 무게가 더 큽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선택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잠시의 침묵이 훨씬 더 큰 존중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마음이 오래 아팠던 기억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평생 인간관계를 지켜보며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형제 자매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무심코 던져 서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무례한 말 한마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례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친밀함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조심해야 할 마음을 내려놓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모임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매우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부모님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때처럼 그렇게 고집이 세냐?
그 말은 웃으며 던진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잠깐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한 사람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면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명절 식탁에서, 혹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자매 사이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솔직함이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깊이 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예의를 잊어버립니다.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말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의 체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야말로 가장 조심스러운 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영향이 훨씬 더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중년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형과 거의 10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큰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항상 뒤처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싸운 적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인간관계의 아주 조용한 법칙을 떠올립니다. 관계는 큰 폭풍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더 자주 작은 균열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대부분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했는지, 누가 부모님의 기대를 받았는지, 누가 실수를 많이 했는지,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그 오래된 기억을 다시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언어는 더 부드러워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거칠어지는 말은 결국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 배운 아주 단순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매우 섬세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거창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족에게 너무 쉽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편해서,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말의 무게를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멀어졌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아주 단순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작은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변화를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부모를 두었으니 형제자매 사이는 평생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어느 순간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감정으로 유지됩니다. 마음이 통하면 쉽게 웃고 서운해도 금방 풀립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관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각자의 자존심과 체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는 언어, 그리고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태도가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장면을 자주 떠올립니다. 어느 집안의 형제자매들이 명절에 모였습니다. 어릴 때는 늘 떠들썩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중년이 되었고 각자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이미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 건강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 일이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말한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이후로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아주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릴 때처럼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자존심과 체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형제자매는 나이가 들수록 멀어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조용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무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친 마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결국 관계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며 점점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관계는 어린 시절의 추억만으로 평생 유지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태도가 있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노신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형제자매가 친구 같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서로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켜주더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처럼 대한다는 것은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는 존중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중년 이후의 관계가 달라지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친밀함만으로는 관계를 지킬 수 없고 존중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어릴 때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관계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종종 말해야 할 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일이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에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말 때문에 가까워지지만 더 많은 관계는 말 때문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떨어져 지내던 형제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둘은 처음에는 매우 반가워 보였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묻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지금은 훨씬 나았을 텐데.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동생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후로 대화는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상대를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주고 싶고, 옳은 길을 알려주고 싶고, 과거의 선택을 바로잡아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걸어온 사람에게 과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순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때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침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조용한 자리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노인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침묵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충고하고, 더 쉽게 평가하고, 더 쉽게 과거를 꺼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마음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가 됩니다. 상대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의 긴 시간을 지나오며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침묵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선택,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어쩌면 인간관계의 지혜는 거창한 기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작은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이 먼저 앞서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많은 관계가 조용히 지켜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어도 그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던진 말은 더 깊이 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마음이 상해도 쉽게 잊고 다시 웃으며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함께 자라납니다. 그 사람의 지난 시간, 노력,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선 경험들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깊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가족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몇 사람이 오랜만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화 중에 한 사람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아직까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 말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의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 잠깐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지만 그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임은 끝까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금이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많은 말들은 실제로 악의가 없이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점점 말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매우 섬세합니다. 작은 말 하나가 그 마음을 세워주기도 하고 반대로 조용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자매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매우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나를 늘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그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을 조금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이 있어야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아주 작은 말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저는 100년 가까운 삶을 살며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서로의 약점을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은 더 이상 웃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삶을 평가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가장 조용한 지혜입니다. 말은 짧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때로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을 할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세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조용히 무너뜨리는 말인지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바쁜 삶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조용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젊을 때는 형제자매 사이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함께 자랐고 서로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길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직장을 다니고 누군가는 다른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형제 자매가 부모님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중년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은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아직까지 그렇게 사는구나. 그 말은 짧았습니다. 말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인간관계의 아주 조용한 변화를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자연스럽게 비교의 언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비교는 의도하지 않아도 말 속에 스며들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 혹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이 아니라 비교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부분 말 속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중년 남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째 형과 거의 만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은 늘 나를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늘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걱정처럼 들리는 말도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저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말은 더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길은 다르고 각자의 속도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두 각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 말, 비교하지 않는 말, 그리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말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관계는 더 단순해집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거창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형제자매 관계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 저는 어떤 집안의 분위기를 단 몇 마디 말만 들어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말 속에는 그 집안의 공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대화가 매우 부드럽습니다.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농담을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안에서는 대화가 조금만 길어져도 분위기가 어딘가 불편해집니다. 그 차이를 오래 관찰하다 보니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집안에는 언제나 말 속에 작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큰 배려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표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존중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짧은 말은 단순한 도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표현입니다. 그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이 말 역시 짧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생각을 부정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생과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서로 의지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좋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동생도 제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삶을 평가하는 말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는 말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자주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의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매우 차분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그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졌고 다른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언어라는 것의 말입니다. 존중의 언어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높이거나 칭찬을 과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도 결국 이 작은 말에서 유지됩니다. 서로를 평가하지 않는 말,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말,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먼저 말의 온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의 문을 열지만 거친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형제자매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단순한 비밀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것 말입니다.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 저는 사람의 인격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점점 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력이나 지위 혹은 재산이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느낍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말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예의를 잊어버립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공손하고 친절한 사람이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말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심코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거나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친구들 앞에서는 매우 점잖고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말할 때도 늘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의 동생이 그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냐?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동생의 표정이 잠깐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편함이 무례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일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섬세합니다. 특히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말도 시간이 흐르면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 기준을 마음속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일수록 더 부드러워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사이에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하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가족 사이에 지나치게 형식적인 관계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존중의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말입니다. 상대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노신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밖에서 배우는 예의를 집에서도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의를 사회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의는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서로의 약점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은 더 이상 웃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하고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만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이 말 속에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주는 조용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저는 한 가지 작은 습관이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바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말이 매우 빠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숨기지 않는 것이 진실한 태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형제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형은 아마 다른 말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의 삶을 평가하는 말 혹은 조언을 하려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 멈춤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관계를 지켜주는 지혜는 때로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멈추는 능력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닫히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단지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인지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을 마음속에 던지는 순간 많은 말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이 작은 습관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말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선택할 줄 알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마음은 오래 기억한다. 그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은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며 점점 말을 천천히 하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필요한 말만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 작은 변화는 제 주변의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이야기할 때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더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줄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관계의 지혜는 매우 단순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짧은 멈춤이 많은 관계를 조용히 지켜주기도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서로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사이에는 그런 경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 해도 각자의 선택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지켜야 할 마음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그 공간을 쉽게 넘어서기도 합니다. 상대의 선택을 평가하고 상대의 삶을 조언하고 때로는 과거의 실수까지 꺼내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말이 걱정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평온한 대화였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묻고 가족 이야기를 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관계의 경계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은 경계라는 말을 차갑게 느낍니다. 서로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경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작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상대가 지키고 싶은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이 더 복잡해지고 각자의 자존심도 더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쉽게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두드리는 작은 예의가 있을 때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관계를 오래 지켜온 사람들을 보며 공통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만 상대의 선택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태도는 관계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삶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는 태도입니다. 그 작은 멈춤 속에는 상대를 향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중이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 저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만나야 하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기술이나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존중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족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는 평생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편안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형제자매는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그 차이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로 서로를 바라보는지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의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의 생일을 맞아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매우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이 요즘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여기까지 잘 버텨왔잖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 말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동생의 얼굴에도 작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선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오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조언하고 쉽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은 조금씩 다치기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배운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도 되고 평가받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긴장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평가받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높이거나 과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상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존중을 잃으면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관계는 서로의 태도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의 삶을 인정하는 작은 태도, 그것이 바로 관계를 살리는 가장 조용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삶의 많은 것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말로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쉽게 관계를 소모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인생의 긴 시간을 지나오며 저는 점점 더 단순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평온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거창한 성공이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작은 안심에서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이 편안한 순간,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그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순간. 그런 순간이야말로 삶의 깊은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종종 인생의 황혼을 산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관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계는 결국 태도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대부분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말,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말, 그리고 때로는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침묵. 이런 작은 선택들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보아온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형제자매 사이가 따뜻하게 이어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대할 때 말이 부드럽고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말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집안도 있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지혜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살피는 것, 상대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 태도만 있어도 많은 관계는 조용히 지켜집니다. 삶은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일수록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건네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가장 깊은 힘이 됩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품격 있는 삶은 거창한 업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속 많은 관계가 더 따뜻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지금과는 다른 평온한 관계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